네, K타운 핫 이슈 코너입니다. 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 그런데 이 한글 가운데 아주 창피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뉴욕타임즈에도 이 한글 가운데 한글의 이 단어 가운데 영어로 표기돼서 창피하게 좀 알려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벌 그리고 갑질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계식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재벌이라는 그 단어는 단어 자체가 나쁜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나쁜 의미로 쓰여질 때 이게 재벌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여지고 네. 갑질 자체는 뭐 나쁜 좀 뜻으로 쓰입니다. 지금. 네네. 야, 재벌과 갑질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인데 오늘 이 두 가지 연관성을 다루어 볼 텐데 최근 한국의 그 셀트리온이라는 이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장이 서정진 회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LA에서 들어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갑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게 사실 아직 사라지지 않고 슬그머니 다시 고개를 드는 이 갑질에 대한 이슈입니다. 네. 이게 시대가 변해서 요즘 너무 잘 알려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뉴욕 타임즈에도 GABJIL 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GABJIL 네. 갑질 뭐 네, 네, 그렇습니다. 아, 한글 단어를 그대로 영어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조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언쟁은 승무원들과 있었지만 네. 갑질은 안 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갑질 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승무원들의 입장은 갑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JTBC 뉴스룸에 나갔던 리포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 한번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갑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가총액 4위의 국내 대표적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최근에 여객기 승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사 내부 보고서를 취재팀이 입수했습니다. 기내 규정을 어겨서 제지했더니 외모 비하성 막말을 하고 라면을 여러 번 다시 끓여오게 하는 이른바 보복성 갑질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셀트리온 측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지만 폭언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호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합니다. 문제가 생긴 건 서 회장이 이코노미석에 탄 직원들을 1등석 전용 바로 부르면서입니다. 여객기 사무장이 이코노미석 승객은 규정상 바에 들어올 수 없다며 제지했습니다. 비행이 끝난 뒤 사무장이 서 회장의 행적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보고한 내부 문건입니다. 일행이 1등석 전용바 출입을 제지당한 뒤 서 회장이 승무원에게 막말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왕복 티켓 값이 1,500만 원인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했냐고 따지고 젊고 예쁜 승무원도 없다는 등 외모 비하성 발언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일로 항공사가 연매출 60억 원을 날릴 것이라고 했다는 진술도 이어집니다. 승무원을 향해 시종일관 반말로 하대하고 비속어를 썼다고도 보고됐습니다. 이런 불만 표출이 50분간 이어졌다는 게 당시 사무장의 진술입니다. 이후 서 회장이 좌석으로 돌아갔지만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주문하더니 일부러 3차례나 다시 끓이도록 했다는 게 승무원의 주장입니다. 이후 서 회장이 다시 라면 3바퀴 돌려봐라며 위협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다른 승무원들을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서 회장이 당시 사무장과 규정 위반 여부를 놓고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으나 폭언이나 고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승무원 외모 비하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면이 덜 익었다고 말해 승무원이 한 차례 다시 끓여왔을 뿐 이후엔 주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2번 끓인 거예요, 3번 끓인 거예요? 예, 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아니고 이게 사실 라면을 그렇게 말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끝까지 라면 좀 덜 좀 익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덜 익은 게 더 맛있잖아. 예. 이게 재벌과
이게 또 갑질에 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또 여기서도 이제 이 성립이 되는 몇 개 것인데요. 포인트가 있어요. 보니까 네. 승무원들에 대해서 외모비하 뭐 알려지기는 뭐 못생겼는데 뭐 어쩌고 그랬다는데 그건 이제 아직 확인이 좀 안 되고 있고 왜냐면 네. 본인은 안 했다니까. 네. 두 번째는 라면을 2번 3번 끓이라고 이제 했다. 여기 이제 본인은 내 입맛에 안 맞아서 2번 3번 좀 부탁한 게 뭐 할 수 있고 이제 승무원들은 좀 완전히 우리를 연맥이기 위해서 고의로 그랬다라는 거. 네. 이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네, 하나는 자기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 탔으니까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그 전용 바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데 네. 자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이카노믹 태운 거죠, 이제. 그렇죠. 근데 시중될 네. 사람이 없으니까 이카노믹에 있는 자기 직원을 이제 부르는데 네. 이카노믹석 승객은 1등석 바로 못 들어온다고 제지를 하니까 저 직원을 불러야 내 시중을 들어줄 텐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네. 화가 난 거죠. 네, 원래 못 들어갑니다. 그럴 예. 거면은 저 직원을 이카노믹 말고 좀 비즈니스 하나 끊어 주지. 돈은 쓰기 싫고 시중은 그러니까요. 들고 싶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갑질이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네. 한국 사람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본래 항공 죄송합니다. 한국 예.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한국의 소위 재벌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들로 고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 보면 이게 단순히 재벌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실제 본래 항공 여객 서비스업이 100% 돈으로 구분됩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사의 경우 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보다는 돈을 얼마나 내고 어떤 항공권을 끊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 항공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객의 VIP 레벨을 정하거든요. 물론 그게 뭐 어땠어요? 예,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코노미보다는 비즈니스보다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을 더 우대를 하는 것이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우리 국적기를 해 보면은 이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 또는 이코노미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객들의 갑질이 종종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재벌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해서 야 이게 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적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좀 들여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플라잇에 한두 명씩은 꼭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라지만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뭐라고 막 들면 그래요? 예, 뭐 이게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부분을 요구받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무슨 밀리언 마일러라든가 그러니까 밀리언 마일러라는 게 마일리지가 이미 100만 마일을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대부분 보시면 초창기 때부터 보면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행기 많이 타요? 네, 비행기 많이 타시죠. 또 내가 어디 누구라던가 뭐 큰 소리 한 번씩 치죠. 근데 이게 국내선이 가장 좀 심하다고 하고요. 한국에서 네. 예, 금목걸이 차고 뭐 빽빽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네. 그리고 뭐 지방 유지들이시죠. 그 제가 직접 본 것도 몇 번씩 됩니다. 한국의 국내선을 좀 이용할 때. 네. 근데 정작 그 타국적 항공사들을 이용할 때는 또 조용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로 따져야 되니까. 네, 정당히 건의하는 승객은 있을지라도 갑질하는 한국 승객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분야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핫 이슈 오늘 주제로 이제 갑질을 정하고 스크립트를 완성을 해갖고 있을 때 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모르고 제가 이제 셀트리온 경우를 했는데 네. 이게 또 어저께 땡스기빙 그 날을 지나면서 조선일보 TV조선이 또 사고를 한번 쳤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이 스크립트에 조금 더 애들 했는데 네. 요런 그 항공사 갑질뿐만이 아니고 이제 TV조선의 우리 10살 된 딸내미의 어떤 갑질도 있지 않았습니까? TV조선의 그 방정호 씨가 그 TV조선의 대표이사거든요. 네, 대표. 그 예. 딸이 10살인가 그럴 거야 아마. 네, 그래서 그 딸이 지금 그 운전기사한테 했다는 얘기도 지금 들었는데, 네. 뭐 이건 좀 지금 다른 그 얘기입니다. 딸 워낙 나이가 어리니까 그 딸 얘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죠. 네, 10살이니까 네. 뭐 근데 뭐 이미 다 네. 알려졌는데 뭐 고민해.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성 녹취록이 지금 그 10살짜리 돌고 딸이 있어서. 그러니까 TV조선 방정호 대표이사의 10살짜리 딸이 운전기사한테 막 욕한 거거든요. 네. 그야 그 전 아저씨한테도 그랬지만 너무 못해서 아저씨가 더 못해. 그 아저씨가 그나마 너보단 더 나은 거 같아. 잠깐 여기서 너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랬네요. 네. 이 50대 운전기사한테 네. 전에 그 아저씨가 좀 나은 것 같아. 너보다 나은 것 같아. 50대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너라 그랬어요. 10살짜리 초등학생이. 네. 네. 일단은 잘못된 게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키고 이상했던 거야. 와, 일단은 잘못된 게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키고 이상했던 거야. 10살짜리라고 치기에는
논리적으로 욕을 하네요. 네. 돈도 없어서 병원에 치과도 못 갔던 거. 가난해서.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어. 아저씨처럼 바보같이 사는 사람 없거든? 아저씨처럼 바보같이 사는 사람 없거든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중간에 잠깐 소리가 끊어지는 것은 이 운전기사가 대꾸한 말은 다 삭제하고 지금 그 영상이 나와 있거든요. 네. 녹취록이 영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전기사가 얘기한 부분은 잠깐 자르느냐고 또 끊어져 있어요. 아저씨 진짜 해고당하게.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진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랬네요. 네. 그게 내 소원이. 아저씨 죽어라. 아저씨 진짜 죽으면 좋겠다. 아저씨 죽어라. 오 마이 갓. 아저씨 죽어라 막 그래요. 10살짜리 그 초등학생 학생이 자기 운전기사한테. 요게 TV조선 방정호 대표이사의 10살짜리 딸입니다. 네. 뭐 방정호 대표는 일단 결국 사퇴를 했다는 하긴 얘기는 하는데 네. 과연 그 사퇴가 지분까지 내놓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건 지분만 아니죠. 물러낸 거냐 그냥 그거에 대한 또 논란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댓글들을 보면 엄마 아빠가 그동안 그러니까 방정호 대표 전 대표와 그 집안에서 어떻게 해왔으면 아이가 이거를 그대로 답습을 했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갑질이라는 것은 한국이나 아시아권에 있는 수직적인 관계, 즉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조성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 전통적인 동양 사상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예를 갖춘다고 해서 그게 꼭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란 말이죠. 이런 갑질 이런 얘기 갖고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딱딱해요. 아니 뭐 그럴 수 솔직하게 있습니다. 말해봅시다. 지금 이 10살짜리 초등학생이 50대 운전기사에게 앞서 처음 말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죠. 네. 일단은 잘못된 게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킨 거야 그랬잖아요. 네. 이게 누가 누구를 교육 잘못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10살짜리 딸 난 본인- 그 그렇죠. 학생한테 내가 말해주고 싶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저희가 비행기 셀트리온 얘기하다가 지금 TV 조선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비행기로 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네. 내가 갖고 있는 불만 사항을 어떤 절차로 어떤 형식으로 표출해내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양과 가정 교육에 그리고 그 기본적인 사고 방식에 의거해서 생각을 뭐 이렇게 해볼 수 어렵게 있습니다. 얘기해요? 집에서 잘못 배운 거지. 아니, 한마디로 뭐 하면 그럴 되는 수도 거지. 있습니다만 집에서 잘 가르쳤다고 해도 잘 못 배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또 좀 다른 얘기지만 요즘 한국에 뭐 욜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급 호텔에 막 주말에 묵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YOLO, you 네. only live once. 뭐 소확행 뭐 이런 거로 해서 우리도 재벌처럼 한번 놀아보자 해서 고급스럽게 하는데 제가 한국에 이제 호텔 쪽에 근무하는 제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갑질이 심하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 보상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돈을 냈으니 너희들도 이거보다 더 나를 좀 알아달라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그 어떤 사회적인 구조로 봤을 때 갈등을 좀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좀 하죠. 자, 다시 비행기로 가볼게요. 예, 비행기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그 비행기에서의 갑질 행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홍 기자 비행기 많이 타보신 것 같은데? 네, 2년 정도 제가 국적항공사에서 일을 한 경험이 그렇죠. 있었고요. 네. 그리고 TV 기자 시절 최근까지 한국이나 타주 또 뭐 영국 뭐 이렇게 해서 그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취재도 많이 다녔습니다. 네. 물론 대선 취재 이렇게 갈 때는 국적기를 많이 이용했죠. 못 볼 걸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예를 근데 들면. 여기저기에서 승무원들 불러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물이든 주스든 볼펜이든 아니면 뭐 물어볼 게 있듯이. 네.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보시다 보면 한쪽에서 이제 짜증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승무원을 닥다라는 소리죠. 물론 그게 항공사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손님이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승무원 또는 그 캐빈 매니저 객실자까지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3만 피트 상공 안에서 날아가는 비행기입니다. 그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사항이 생기면 착륙 후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항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국제선의 경우 12~13시간이 넘죠. 비행시간만. 그리고 승객들은 그러니까 착륙하고 나서 더하면 승무원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중노동인데 그 자리에서 승객들은 내가 돈을 내고 탑승을 했으니 좀 알아달라는 보상 심리가 있는 듯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코노미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나 퍼스트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든 승객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두 분씩 계세요. 비즈니스도 퍼스트도. 거의 매 비행기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모두가 이렇게 갑질을 했을 때 이코노미에서 네. 다른 승객들이 한번 좀 이렇게 째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그곳을 한번 째려봐 주셨으면 네. 이런 게 조금 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째려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요새는요. 그걸 촬영해 누군가가 네네. 그걸 올려버립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국적항공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이제 왜 국적항공사에만 있어 다른 비행기도 있을 수 있지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앞서 홍계식 기자가 살짝 언급했듯이 국적항공사에 유독 있어요. 왜? 네, 그렇습니다. 말이 잘 통하니까 항의하기 쉽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용할 때 가급적 승무원들에게 좀 잘 대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홍 기자 말처럼 이 착륙하고 나서 항의 사항을 네.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제기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요 비행기에서 이제 내립시다. 네. 이제 거꾸로 한국에서 LA로 왔다고 쳐요. LA의 한인타운 식당, 술집 이런 데서도 갑질이 있잖아요. 네, 뭐 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 아니면 여행객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고요. 또 한인분 중에서 있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내가 아무리 그 집에서 음식을 많이 팔아주고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마치 당연한 듯이 여기는 갑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단골 또 친분 이런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괜찮아 팁 많이 주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과 모르고 이제 같이 식사나 술자리를 했다가 깜짝 놀란 경험이 좀 있습니다. 같이 민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만난다는 거죠.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냥 뭐 어디 점심을 먹거나 네. 아니면 술을 좀 먹거나 아니면 차를 좀 마시는 경우지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단골이라도 지켜야 할 매너를 좀 지키자는 생각인데 참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뭐 꼭 어르신이라고 또 단정 짓지 마시고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보통 하대를 하시죠. 네. 그게 굉장히 좀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상할 법도 한데 물론 아무리 일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간쓸게 내장 다 내놓고 장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좀 짠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고기만 넘어가려고 잔머리 굴리시는 장사치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이런 손님한테 갑질을 당할 경우 옆에서 볼 때 좀 짠할 경우가 있습니다. 술집에서는 더하죠. 맨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어디 회장인데 나 어디 누군데 요거 앞세우는 분들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죠. 그 회원 없는 회장 많으시잖아요. 네. 회원은 아무도 없어. 근데 혼자 회장이야. 네. 뭐 어디 그래서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 인사들이 네. 있잖아요. 그 한인 그 업소록 두꺼운 그 업소록 단체 목록 그 보면요 단체가 수백 개가 있는데요 거의 90%가 회원은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실제로 전화를 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하는 단체인지 알아보려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전화가 안 됩니다. 예, 뭐 그런 것들 많고요. 근데 이제 그 단체 명함과 그 회장님 이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서빙을 한다고 해도 존댓말 써서 좀 주문 좀 해주시고요. 네. 그 음식 갖다 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하는 한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의 논리에 따라서 그래 팁을 많이 줄게라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단순히 그게 몇 불이라고 하더라도 돈보다 더 뛰어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해주시면 좋고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어도 불만 제기도 조금 더 매너 있게 해주시는 한인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불만 제기도 매너 있게. 네. 그리고 홍계식 기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두 가지 포인트를 찍었어요. 식당에서는 가능한 한 이제 음식을 받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고맙다는 말이라도 좀 매너 있게 하자. 네.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가 갑질을 하면 다 같이 째려보자. 그리고 뭐 찍어주셔도 상관없고요. 말씀하신 동영상 것처럼. 찍어서 올려주자. 네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자괴감이 드네요. 네. 홍계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